소동부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없다. 축구하는 애들이 없다부터 최근 이슈되기 시작해. 네. 밑에 애들 자체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라든 무슨 다른 운동을 하든 그 뛰어놀던 시대가 아니야. 그 밑에 뿌리가 뛰어놀지 않는데 위에 올라간다고 되겠냐는 거지. 아니 일단 뭐 지금 병 감독님 다녀오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잉글랜드에 있었구나. 아 영국에 또 있었으니까. 유학했어. 또 거기서. 형 유학까지는 아니고 거기서 제이슈 만나고 결혼한 거야. 영국 스타일인데 네? 외모가 약간 그래요? 영국 외모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일단 잉글랜드의 어떤 문화나 그치. 어떤 자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좀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잘 나가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한 예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설적인 면,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한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또 스카우팅이라든지 맞아. 지도의 영역이 또 하나라고 하자. 그렇죠. 너무 좋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나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가까운 일본을 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고등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프로를 가기 직전 혹은 이제 뭐 대학으로 진학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이 가장 이 골든 타임을 일본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그를 그냥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 리그하고 주말 리그 운영하고 돌리겠지, 있고 그치? 프로 산하는 프로 산하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JFC 프리미어 리그라고 U18이라는 리그를 운영을 합니다. J리그에서 J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 U18이라는 리그를 운영을 해요. 거기 참가할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선 일반 팀들과 프로 산하 따로 운영을 하잖아요. 일본 여기는 프로 산하와 학원 팀들을 그냥 잘하는 팀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왕중왕 아니야 그럼? 왕중왕전은 형 단기 타이틀 아 매치잖아요. 이거 리그로? 리그를 돌리는 거예요. 일본 이제 좀 크니까 동부서부 나눕니다. 12개 팀, 12개 팀 총 24개 팀이 운영이 돼요. 근데 여기에 프로 유스가 14개밖에 없어. 나머지 10팀은 일반 학원팀이에요. 일반 학교팀. 그래서 프로유스와 일반 팀과 상관없이 붙여놓는 거야. 여기에 모토 뭐냐면 강한 것들은 강한 것들끼리 붙여놓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스끼리 하는 것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잖아. 완전 다르죠. 강한 건 강한 것 끼지 아니야? 우리 유스가 강한 것과 강한 것끼리 안 붙여놔. 예를 들어서 뭐 전북의 영생이라든지 지방 시민구단의 유스끼리 붙으면 7알 8알 나요. 그치 기업하고 시민구단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경쟁력이 있냐는 거야. 긴장감이 떨어진 경기가 진행이 되죠. 그럼 또 학원 축구를 또 뛰어봐. 우리가 일반 리그가 진행되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형네 뭐 부평고도 있지만 뭐 서울의 보인, 영등포공고, 그치. 충청의 뭐 신평고 이런 팀들하고 다른 팀들하고 붙여놓으면 또 7알 8알 납니다. 그럼 이게 고등부 가장 애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고 경기를 치러야 되는 애들한테 너무나도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 리그가 지금 주어진다는 거지. 맞아. 그럼 애들이 이거 경기 준비하고 지금 뭐 감독님 얘기했어요. 뭐 고강도, 고볼륨 이거 딱 준비해놨는데 경기 딱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8알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거기는 프린스 리그라고 해서 여기 또 승강제가 진행이 되는 거야. 고등학교 내에서 승강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2부 리그에서 떨어진 애들은 광역 지역 리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경쟁해가지고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시스템인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끼리 계속 무한 경쟁을 갖는 거야. 모든 리그 자체가 한 경기도 말랑말랑하게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지금 이왕재 위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는 제 머릿속에서 한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도 협회에서 7년 동안 전임 지도자하면서 다양한 연령대 대표팀 감독을 했고 또 프로에서도 경험을 해봤지만 특히 그 피파에서 하이 퍼포먼스 그룹이라고 지금 협회에서도 좀 그 그룹을 통해서 지금 계속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서 회의를 많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좋은 유스 애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이왕재 위원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100% 맞아요. 왜냐하면 한 4가지를 강조를 하더라고. 좋은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끼리 운동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강한 리그에서 뛰어야 된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에 보면 그 하이 퍼포먼스 4가지를 강조했던 요소랑 거의 들어가 있지. 똑같거든. 지금 다 보면. 들어가 있지. 네. 지금 4가지가.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얼마든지 우리 축구인들이나 우리도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은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축구인들이 머리를 맞대면.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교육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바꾸기가 정말 좀 어려워. 그러니까 축구만 혜택을 볼 수는 없거든. 우리가 진학이라는 이런 큰 시스템이 우리 문턱이 있어. 입시지 한마디로. 입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하나만 좋은 선수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 수는 얼마든지 있어. 여러 축구인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면 지금처럼 이런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만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교육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입히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 결과를 내지 못하면 진학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야 지금은. 근데 우리 축구만 혜택을 주십시오. 형평성에서 이러면 난리가 나. 그렇죠. 그럼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를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일본 아이들은 진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단지 그냥 개인의 퍼포먼스의 평가를 받고 진학을 하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든 학교라는 걸 들어가야 되고 입시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제도 안에서 네. 우리는 근데 선수를 성장을 하잖아. 그러면 걔네도 입시 제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 여기서 재밌는 거 내가 하나 얘기해 좀 포인트 하나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잘하는 선수들이 유스팀에서 나와. 이 입시 제도 때문에 좋은 선수는 이왕재 위원이 얘기했던 강한 리그의 강한 선수들과 지속적으로 이런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그게 적응이 돼서 연령별 대표팀을 가고 A팀에 유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입시 제도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고. 반대로 가죠. 유스에 있는 좋은 선수들이 때로는 위약금을 내고 일반 학원 축구로 가. 네. 그렇지. 성적 학원 축구를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천수가 학원 축구를 가는 거야. 유스의 리그에 있어도 경쟁력 있고 좋은 선수인데 학원 리그를 다운시키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유스보다는 지금 템포가 느린 건 사실이고 평균적으로 유스 애들보다는 퀄리티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스카우트 돼서 간 친구들하고 좀 다르긴 하지. 이천수가 유스 리그에서도 탑 클래스 선수야. 근데 입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학원팀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도 탑이었던 친구는 이 친구는 뭐야? 더 탑이 되겠지. 그렇죠. 더 템포가 느린 곳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프로를 갈 때나 해외를 갈 때 좋은 옵션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서 유스팀에서 되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선택권은 선수가 할 수 있고 부모님이 또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이클이 그저 돌고 돈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시스템은 일본의 좋은 시스템도 얘기할 수 있고 유럽의 좋은 시스템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부터 고쳐야 될 건지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 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 뭐냐면 지금 입시제도나 이런 걸로 말들이 많잖아. 지금 부모의 인식도 안 바뀐다니까.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줘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면 초등부도 고등부도 다 똑같다니까. 그 일본 같은 거면은 뭐 강한 리그, 뭐 밑에 리그, 뭐 주말 리그 이렇게 칠게. 그러면은 이 주말 리그에서 뛰는 애들은 같은 나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3단계라는 거야.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야. A, B, C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 뭐 축구를 그만두든지 옮기려고 하든지 자꾸 좀 더 자기가 경기 뛰거나 이런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게 너무 커. 그게 아까 입시랑 비슷하거든. 왜냐면 경기 점수도 있잖아. 경기 점수가 있고 내신이 있고 그게 합쳐져 갖고 이제 좋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부모가 넣는 거고. 이력서만 좋으면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정말 이천수가 고대로 못 갈 수 있고 떨어지지. 다른 친구가 올라갈 수 있어. 내가 공부를 안 해. 내신이 안 돼. 근데 학교 성적은 괜찮아. 그럼 학교 성적이 좋고 내신이 좋은 애가 뽑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건 현실이 나도 이제 유스 애들 많이 받고 또 유스 팀을 데리고 있는 프로팀 감독이었고 이천수가 소속돼 있는 18세 팀의 유스가 소속돼 있어. 그러니까 천수의 퍼포먼스는 너무 좋아. 근데 이 친구가 대표팀을 안 뽑힐 수도 있잖아. 포지션이 워낙 좋은 애가 겹칠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근데 이 팀 자체가 성적을 못 내면 천수는 인서울에 대학교를 못 가. 못 가는 거죠. 점수가 안 되니까. 안 돼. 근데 일반 학원 팀 애들은 예를 들어서 4강을 들거나 준우승하거나 우승을 하게 되면 지금 20제도 대학교를 원서를 넣게 되면은 이 친구가 픽되는 거야. 아니 이게 작년에 영생이야. 영생이 작년에 성적이 안 난 거야. 중간중간에 대회가 있잖아. 거기 나갔는데 4강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인서울을 못 가는 거야. 영생은 제일 잘하는 곳이잖아. 거의. 유스에서도 잘하는 곳이잖아. 근데도 그 친구들이 인서울에 학교를 못 넣는데. 그래서 다 지방으로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똑똑한 부모들은 위약금 대고 빼갖고 일반 솔직히 얘기하면 신평이나 진의로 가는 거야. 가갖고 거기서 경기 뛰면서 걔네들도 그 리그 안에서는 1등이니까 성적 내고 해갖고 바로 프로고 못 올라갈 거면은 인서울의 대학을 넣는 데를
지원한다는 거지. 자발적으로 밑에 리그로 내려온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상중하를 만들어놔도 입시로 가면은 자발적으로 상에서 퍼포먼스가 나오지만 좀 경쟁력 있게 좀 노력하면 여기서도 에이스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쉬운 길을 찾아서 중으로 내려오고 중은 좀 더 쉬운 길을 찾아서 하로 내려와서 결론은 대학교에서는 하든 상이든 입시제도에 맞는 애들이 좋은 데를 간다는 거라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게 안 고쳐지면 이 상중하가 무슨 의미 있냐 이거잖아 지금 솔직히.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어. 입시제도의 문제다. 뭐 교육부랑 싸우고. 축구를 시킨 부모들 항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어 최근에. 그다음에 최근에 운동장에서 초등부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없다. 축구하는 애들이 없다부터 최근 이슈되기 시작해. 네. 아, 우리는 맨날 운동장에 뛰어놀았어. 근데 지금 다칠까봐 없애. 그러니까 결론 FC로 전환하고 축구 그 학교에 있는 축구부는 다 없애는 거야. 운동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아파트 민원 때문에 못 한다는 거야.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공고 붙어요. 학교. 소음이 나도 이해해달라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분위기가 아니야.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를 생각하지만 밑에 애들 자체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라든 무슨 다른 운동을 하든 그 뛰어놀던 시대가 아니야. 그 밑에 뿌리가 뛰어놀지 않는데 위에 올라간다고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더 올라가면 입시도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성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개인의 평가로 해서 진학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뭐 어떠한 제도가 되더라도 문제는 있겠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때도 거의 개인의 평가잖아. 개인의 평가라 스카웃이었었지. 비리라는 것 그렇지, 때문에 이런 그렇지. 시스템을 또 만든 거잖아. 그- 근데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 나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감독의 권한을 뺏은 거지. 그렇지. 형 당시에 형이 고대 입학할 때와 지금의 고려대 어때요? 그러니까 축구는 못하지 훨씬. 왜 그렇게 됐어요? 축구의 전문가가 뽑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입시 전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잖아. 그냥 프로필만 보고 이제 여기 점수 몇 점이야 이러고 이 사람 뽑으니까 공정과 상식 그리고서 뭐 객관적인 지표 이거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는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성적도 항상 고려대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라고 나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면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면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황재영이 제시했던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약간 그러면 이제 이거 해결책이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 축구 입시 제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향성이 그러면 대학 축구의 발전을 위한 쪽으로 지금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건 아니라는 네,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자면 사실 고교 축구에서 일본처럼 좀 이렇게 A, B, C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한국의 제도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도 이 입시 제도나 이런 걸 교육부하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도 우리가 고등학교 레벨에서 변성환 감독님이 지도하셨던 연령별 대표팀 라인에서 좋은 선수들이 안 나왔던 건 아니니까 이 선수들이 성인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J리그가 21세 리그, 21세 팀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선행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먼저 들더라고요. 고등부에서의 제도 변화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를 먼저 갔거나 아니면 뭐 대학 선수들이거나 그 21세 혹은 22세 이런 선수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알리그가 있었던 것처럼 선수들이 성인 레벨에서 경기를 한창 뛰면서 성장해야 될 나이에 경기를 많이 못 뛰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게 조금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더 먼저 있어요. 지금 그것도 맞는 네. 얘기예요. 경기를 뛸 수 있는 공간들 많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맞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우리 트래시 토크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중국 축구 발전하는 건 뭐야? 유소년 밑에를 건드려 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유소년 레벨에서 산재했던 모든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건들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야. 많지. 그러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변화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고등부잖아요. 고등학교 때가 가장 피크 타임이야. 조기축구 선수 하려고 축구 배우는 거 아니잖아.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발달할 수 있는 장을 맞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경기를 많이 해야지.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뭐 영생고 작년 얘기했었는데 결국
유스 팀들도 전국 대회 다 나갑니다. 거기서 뭐 4강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건 리그의 운영에서 하나를 떼자는 거야. 그 상위 레벨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한 팀씩 두 팀씩 나올 거 아니야. 그들을 올리는 거지. 그래서 올려서 프리미어 리그처럼 일본처럼 뭐 프린스 리그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 리그는 지금 운영되는 리그처럼 돌리는 거야. 프로사나 하는 애들 프로사나 돌리고 리그 하는 애들 지역 리그 돌리고 다만 프로와 프로사나와 일반 학원 팀들이 각각 경계선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리그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왜 얘기드리면 올해 봄에 있었던 전국 대회가 있었잖아. 그때 성주랑도 우리 얘기했어서 네네. 장원고하고 어디였지? 보잉고 결승에 학원 팀이 올라왔다. 그렇지. 근데 그때 유스 팀들 요번에 그랬어. 요번에 다 그랬어. 이기고 올라왔죠. 다 이기고 올라왔어. 4개 대회가 펼쳐졌을 거야 봄에. 그러면 4개면은 8개의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학원 팀이 5팀, 유스 팀이 3팀이 올라갔어. 결승 무대. 네. 물론 토너먼트라는 특성상 경기 치르다 보면 가지치기 전문 용어잖아. 가지치기 당하고 뭐 어쩌다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조금 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스 팀이 굉장히 강세였다는 거지. 맞죠. 맞지, 그냥 거의 맞죠. 거의 올라갔지. 근데 이제는 그 판이 바뀌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으면 유스가 가져갈 수 있는 강팀들은 또 나옵니다. 뭐 전북 영생처럼 또 학원 축구에 뭐 그렇죠. 영등포공고 신평고 나오는 것처럼 보인 나오는 것처럼 그런 팀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형이 얘기했었던 뭐 소녀체전, 왕중왕전 좋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토너먼트란 말이야. 그러면 형이 부평고대 잘 나갔다고 하지만 우승하는 과정 속에서 전국에 내놓으라는 팀들하고 매번 만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야.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선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과 리그를 만들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과연 이 기준치를 어떻게 점수를 줘서 어떻게 입시 제도에 예를 들면 보인고등학교 잘했어. 상위 레벨의 리그에 올라갔어. 거기서 꼴등해. 그러면은 이 순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점수를 측정해서 입시 제도에 반영을 할 거냐는 거야. 결국은 돌고 돌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이 입시 제도를 기준치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강한 리그와 중간 리그와 하위 리그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수를 선발시키기 위한 리그화는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리그화에 만들었을 때 기준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하위 리그에 우승한다고 해서 이 선수를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중간 리그에서 우승한다고 많이 줄 수. 그러면 상위 리그에 들어가서 학원 팀이 꼴찌를 할 수 있고 우승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점수를 제시를 할 거냐는 거야. 이 부분들을 안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없죠. 없다니까. 네. 그러면 또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올 시즌 2026 시즌에 1부, 2부, 3부에 있던 팀들이 다음 시즌은 어떤 성적 기준에 의해서 1, 2, 3부로 쪼개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거기는 그러니까 1, 2부 우리 프로도 승강제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근데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잘해서 일부러 승격을 했어. 근데 이제 3학년이 된 친구들의 실력은 또 그만큼이 아닌데 그 선배들이 잘했던 거에 혜택을 받아서 일부에서 뛰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만약에 선수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형평성이 맞냐라는 문제를 누군가가 제시했을 때는 그렇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 라는 거를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시스템과 정책적인 부분을 이어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프로축구 팀이면은 승격과 강등을 전 시즌에 팀이 이뤄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이게 학생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1년, 2년, 3년 있다 떠나는 구조다 보니까 그거는 형평성의 잣대로 들이대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의 지금 분위기지 않나. 나는 그냥 첫 번째는 단단한 것 같아. 그냥 변하지 않는 인식. 초등학교 때부터 쭉 시키는 부모의 인식이 안 바뀐다니까. 내 아들이 경쟁 체제에서 있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어. 경기 안 뛰면 이동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전력이 약해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결과들을 보자고. AFC 대회라든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에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선다고 지금 얘기를 못 하잖아. 2살 어린 아이들하고의 경기에서도 한국이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압도하지 못하죠 사실.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제안을 던져주고 여기서 보완점을 빨리 보완을 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계속 이러면 우리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월드컵 얘기할 때도 20년 전에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도 또 그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야. 우리 좀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 예전에는 축구하는 팀의 숫자가 적었을 수도 있지만 형 부평 다닐 때 선배들 다 어땠어요?
부평은 좋은 팀이니까 좋은 선수가 쫙 와. 좋은 연도가 있고 안 좋은 연도가 있지. 그럼 골짜기는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괜찮았지. 원래 네. 선배 때부터 부평고는 유명했으니까. 부평도 그렇고 최근에도 우리 뭐 이제 아마추어도 우리는 보러 다니니까 영등포 공고라든지 맞아요. 보인고라든지 지금 뭐 최근에 저 올라온 신흥 뭐 진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팀들이 좋은 이유는 빠져나간 뉴스 애들이 맞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뉴스의 거는 핵심 애들 별로 나와 있어, 그렇지. 지금. 그래서 좋은 거야. 네. 우리 이왕재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쭉 들어보고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들을 보면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입시 제도가 몇 월 달에 끝내야 되고 이런 거 다 빼고 원래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냥 1년 통으로 그냥 12개월을 따졌을 때 9개월까지는 리그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상위 리그들을 뽑아가지고 후반기에. 후반기 때는 따로 지금 얘기한 풀 리그를 강팀만 이렇게 그것도 나눠서 그것도 진행을 해서 여기에 순위는 반영을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미 여기까지 입시 제도는 다 털어내고 그 이후에 잘하는 팀들끼리 리그를 좀 그런 구분화시켜서 실력을 키우고. 그때는. 1년마다 털어내야 돼. 걔들 선배의 혜택으로 그 다음에 2학년에 하는 건 안 되고 다시 얘들이 경쟁을 해서 9월 달까지 좋은 성적을 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또 후반기 때는 강한 리그와 하이 리그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매년 매해 돌아야지. 최상단에 있는 리그는 세팅을 다시 가져가야 그래야지. 된다. 왜냐면 그게 정당하지. 3학년 네. 중심으로 세팅을 해서 걔들이 팀을 만들어가서 거기서 리그를 뛰고 그 해에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학년에 3학년 됐을 때 걔들이 또 다시 또 전력적으로 준비해서 점수 포인트를 쌓아서 입시 제도의 점수도 받고 그 다음에 높은 포인트를 받은 친구들은 강한 리그에 참여하고 하이 리그에 그 대신에 여기서는 입시 제도를 반영하지 않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발전하는 발전하는 계기에. 계기로 이제 서로 계속 많은 경기를 뛰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천수도 얘기했다시피 어린 나이 때 경기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런 것 같아. 그게 저도 해외에 비해서. 가장 와닿더라고요. 경기가 너무 적어. 경기 숫자가 진짜 적어. 이거 우리가 협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 예. 실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강한 리그에서 뛰면 정말 많이 늘어. 그래서 우리는 이쪽도 입시 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이 말은 그냥 전체 우리가 얘기를 나눈 거에서 내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큰 틀에서 이런 느낌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시를 줬고 또 좋은 방향으로 오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좋은 방향이 생길 수 있고 페스티벌 느낌인 거야. 아니 스카우트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학원 리그에만 뛰는 애들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잖아. 근데 스카우트들이 고민을 할 때는 과연 얘가 먹힐까? 프로 리그에 네. 왔을 때 강한 리그 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먹힐까?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 고민을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포인트 정리만 다 끝내놓고 입시 제도를 마무리해놓고 강한 리그에 들어가는데 얘는 여기서도 경쟁력이 있네. 그래서 얘의 가치는 더 높아질 거야. 지금 이제 병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결론적인 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왕중왕전이 그런 거잖아요. 전반기에 다 하고 리그 다 끝나고 그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왕중왕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진정한 챔피언을 가린다. 그러니까 뭐 토너먼트 내는데 이건 이제 근데 리그 이제 식으로 근데 왕중왕보다 좀 더 디테일한 거지. 그렇지. 그렇죠. 리그로 운영을 해서 운영하자는 거지.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게. 1위 9그룹에 들어온 애들은 다 한 번씩은 만나서 뭔가 강한 애들끼리 한번 과거에 흥보를 우리가 보고. 좀 하기도 했었어. 지금도 흥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스 18세 애들이 전반기 때 성적으로 인해서 후반기 때는 A 그룹과 B 그룹을 유스 팀으로 나눴었어.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풀리그를 전에 돌리고 나 그래요. 이자 있을 때 그렇게 근데 했었어. 지금은 이제 학원 팀까지 다 집어넣어서 같이 풀리그를 네.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도 축구협회 그 코리아 풋볼파크 개관식 할 때 전반기 토너먼트 대회에 결승전에 올라왔던 팀들 4팀 초청해가지고 유스 팀들과 일반 학교 팀들이 섞여가지고 대회를 하나 개최를 했었잖아요. 그래 맞아.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더 리그화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확대 거잖아요. 확장돼야 된다는 네. 거지. 그래서 정말 잘한 놈들끼리 계속 붙여놓으면서 그 나름대로 또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기는 선수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성장하는 이 연령대에서는. 내 경험을 조금 나도 이제 연령배 대표팀 할 때 이게 있었어. 뭐냐면 나는 학원 선수를 뽑을 때 바로 못 뽑아. 내 개인 기준은. 왜냐하면 일단 어떻게 됐든 유스 애들이 템포가 더 빨라. 훨씬 빠르지.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연령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소집에 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학원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나는 계속 피드백하고 1년 가까이 지켜봐.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주고 그 감독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코칭을 해주십시오. 감독이 성장시킬 수는 있어. 나는 이런 축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오면 내가 왜 기간을 주고 길게 보냐면 얘들이 조금 괜찮은 데가 이천수 내가 뽑았어. 딱 소집하자면 애가 기가 완전 꺾여. 왜?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유스 애들은 자기들끼리 막 3, 4, 5 계속 싱글 에이지 대표팀을 계속 해서 올른단 말이야. 네. 무섭지. 그는 메이저에 딱 붙으면 메이저에서 딱 와서 소집이 되면 학원 애들은 갑자기 처음 들어온 애들이 있어. 환경에서 적응이 안 되고 기싸움해서 안 돼.
그래서 경쟁력이 있게끔 만드는 상태에서 나는 데리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계속 가서 경기 보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얘 이런 거 조금 더 코칭해주고 조금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경쟁이 된다. 얘는 만약에 한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얘를 데리고 들어오잖아. 얘는 한번 훈련 때 공 한번 제대로 못 차고 그 다음 소집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못 뽑지 그러면. 야 얘는 경쟁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도자는 아마추어든 프로든 선수를 쉽게 평가하면 안 돼.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 선수를 활용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평가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철학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학원에 있는 애들은 나는 최대한 나만의 기준치를 잡아서 계속 주고 이 정도면 싸울만해. 그러면 딱 데리고 오면 그때는 따로 불러가지고 자신감 엄청 주고 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겨내는 순간 얘들 어떻게 되냐면 유스 애들보다 속도가 더 빨라져. 오히려 더 빨라져. 네. 들어왔는데 최고의 선수였네. 왼쪽 측면에 이천수랑 경쟁을 해야 돼. 해볼만한데 이렇게 하면 얘는 더 큰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고 천수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유스 애들은 이미 템포 적응돼 있고 경쟁에서 살던 애들이니까 선발에서 상비군 기간 동안 교육할 때는 애들이 더 뛰어나죠. 학원 축구 애들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자꾸 지속적인 합류를 시켜주니까 얘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아까 뽑으셨던 애들을 보면은 프로 유스라고 하지만 모든 유스는 아니잖아요. 나는 의외로 학원팀 애들 많아. 아니 유스 애들을 뽑았을 때 선수들의 팀을 보면 상단에 있는 몇 팀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일단은 뭐 그 성적을 내는 팀의 선수들이 퍼센트지가 많지. 많지. 애들이. 네. 하위 팀에 있는 애들은 안 섞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학원 축구팀에 있었던 상위 애들하고 계속 이거를 크로스로 계속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템포 못 쫓아왔던 애들도 학원 축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스의 템포를 못 쫓아왔던 애도 이 템포를 맞춰갈 수 있는 계기를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맞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선수들 성장은 진짜 몰라. 특히 어린 친구들은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노는 게 보여. 그래서 좋은 경험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학원이고 유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정말 우린 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그쵸? 원하는 것이고 무조건이고. 또 핵심이 그거지. 유스 레벨의 골든 타임의 마지막은 고등부야. 그러면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초등부, 중등부 다 건들 수 없으니 유스의 골든 타임의 마지막 레벨인 고등부에는 이런 약간 획기적인 이미 타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들어와서 약간 좀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스타일대로 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축구 바라보고 있는 현장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축구 팬들도 좀 더 경쟁력이 있고 강한 선수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이런 문제에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일본처럼 미리 준비하자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늦으면 쪽팔려도 늦으면 어때? 좋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나는 중요하지. 저번에 얘기했죠. 받아들여서 쪽팔리면 어때? 쪽팔리면 어때요? 나도 이 화제의 마지막으로 이제 뭐 축구인 선배고 또 현장에 있는 감독으로서 그냥 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테 그냥 메시지 한번 좀 주고 싶어요. 맞아. 뭐냐면 내가 협회에 있을 때 우리가 통계 수치를 많이 봐요. 싱글 에이지, 메이저 연령별 애들을 뛰었던 아이들이 과연 A 대표팀으로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냐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연령별 대표팀은 사실은 A 대표팀에 얼마만큼 더 많이 유입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17세, 20세는 23세부터는 결과 중심적으로 가야 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걔네 MIK 성인이니까. 철학대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17세와 20세는 우리가 계속 세계 대회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고 현대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가르치면서 계속 경쟁시키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경쟁력이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해서 A 대표팀에 많이 유입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 연령별 대표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A 대표팀에 들어가는 유입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많이 없지 지금. 네, 그리고 A 대표팀에 연령별 대표팀을 하지 못했던 애들이 꽤 많아요. 난 이 메시지를 꼭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유스 팀이 가 있던 학원 팀에 가 있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소속돼 있는 리그와 팀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그 기회는 받을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확률상은 원래 그 17세 대표를 하던 친구들이 성인반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그게 안 높다는 거는 솔직히 좀 그만큼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늦게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 지금은 여기 친구들이 좋지만 이게 노력이 없이 그냥 스스로의 만족감에 받고 멈춰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핵심이 이거야. 그래서 어디 리그에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맞아. 기회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오케이. 오늘 좋은 얘기했어. 근데 이런 또 축구 진지한 얘기도 한 번씩 해야 되니까. 나도 축구 얘기하면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야.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데. 나 축구 되게 좋아하니까. 나도 사실 그거를 예상하고 나온 것도 있어요. 나도 축구 왜냐면 진지한 사람이야. 내가 여기 나온 거는 내 얘기도 하고 싶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천수가 가지고 있는 행동과 캐릭터 때문에 천수가 바라보는 축구를 바라보는 이런 깊이와 예리함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가려져 있죠, 조금. 네, 근데 사실 춘수가 보는 이런 그 축구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예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춘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나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 사실은. 네. 오케이. 좋은 얘기 두 번째. 진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지? 하나, 둘, 셋. 리춘수.